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히 소주나 맥주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해외에서 가장 알려진 한국 술은 뭘까요? 정답은 막걸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보통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의 경우 쓰고 알코올 냄새만 나는 소주보다는 달달한 막걸리를 훨씬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막걸리라는 말의 유래가 재밌는데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의 한 종류로서 막 걸러냈다고 해서 막걸리라고 하며 맑은 청주에 비해 흐리다 해서 탁주라고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 맥주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술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술 중에서 유일하게 같은 부피의 생수만큼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전형적인 한국 서민들의 술이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맛과 향, 보존 방법이 개선되면서 요즘은 계층에 구분 없이 즐기는 국민술이 되었으며 최근 국내엔 막걸리 전문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길래 한국의 전통주가 되었을까요? 탁주와 막걸리의 차이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대에서는 탁주는 각종 재료와 상관없이 증류 이전의 미수를 의미하며 막걸리는 쌀을 주 원료로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탁주라는 범위 안에 막걸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고려시대 때 문헌에 탁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송나라 서궁의 고려도경의 서민들은 맛이 떨어지고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고 기록된 술 역시 탁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양반종과 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양주가 있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재료와 비율은 제각각이나 이들의 공통점은 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으로 밑밥을 지어 증류한 후 맑은 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술찌꺼기는 비싼 술을 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술 대신 먹기도 하고 술빵으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좀 더 술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자 하여 술찌꺼기에 남은 밑술을 붓거나 곡식 가루를 섞어 한 번 더 발효시킨 술을 일반적인 탁주, 즉 막걸리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막걸리 문화도 서양의 맥주, 와인이나 중국, 일본의 녹차 문화처럼 상수도와 정수시설이 들어오기 전 식수의 수질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크며 농촌에서 막걸리를 물 마시듯이 자주 마시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술은 대부분 맑은데 비하여 막걸리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탁한 술로서 적정량 섭취 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막걸리는 누룩이라는 효모를 이용하여 무산소로 발효한 것으로 유산균이 무려 건강식품인 야쿠르트보다도 무려 100배나 많다고 합니다. 김치나 된장과 같이 한국의 발효식품의 정점에 있는 셈이네요. 막걸리 수출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외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술이고 막걸리 특성상 발효가스가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발효 저도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걸리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주이며 신기한 술로만 소개가 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용 국내 전통 주류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에 노출된 문화적 요소들이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막걸리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여파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 주류 문화를 현지에서 즐기려는 수요가 더해져 판매량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주류 업체에서 시험삼아 파리에 개설한 식당에서 막걸리의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에서 미학을 추구하고 즐기는 파리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에게는 달달하고 값싼 막걸리가 해외에서는 마치 와인과 같은 고급 술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 키트 제조업체 더막걸리가 최근 프랑스 파리의 유명 백화점인 르봉마르쉐의 간편양조 막걸리 키트인 월화정인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번 납품은 미슐랭 셰프를 대상으로 개최한 시식회에서 백화점이 직접 입점을 제안해 수출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파리 현지의 파트너 회사는 최근 미슐랭 식당 셰프 2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하는 시식 홍보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이날 행사장에 막걸리 키트로 만든 생막걸리가 있어서 한식과 함께 간단한 시음이 이뤄졌습니다. 간단한 시음용으로 제공되었던 막걸리는 행사의 주요 아이템이 아니었음에도 참석 셰프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요.
물론 우리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셰프들은 다른 음식들보다 한두 잔 먹다 보니 막걸리에 빠졌고 이날 주인공은 막걸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그 맛에 헤어나올 수 없는 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날 참석한 한 셰프는 처음 마셔보는 달콤한 맛을 가진 술이 유산균이 살아있는 쌀 발효주라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관심이 간다며 1000년 이상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는 대중의 술이라 호기심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장에 선보인 한식과 낮은 도수의 막걸리는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의 식습관과도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파트너 회사 관계자 또한 막걸리에 대한 호평을 전했다고 하네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막걸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K-팝,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선전으로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과 같은 신선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물밀려오듯 증가하여 이 영향이 막걸리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국순당의 경우 2009년 11월에 생막걸리를 최초로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한류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약 1200만 병이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도 막걸리를 먹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젊은 층 또한 막걸리의 맛과 향에 매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유명 요리 유튜버이자 전 저널리즘 교수인 아담 라구시아는 자신의 채널에서 막걸리를 소개했는데요. 그는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가 하면 막걸리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은 조회수 21만 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물만 부어 이틀 안에 쉽게 생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막걸리 키트는 휴대가 간편하고 만들기도 간단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현지 식당에서도 막걸리 키트를 수입해 자체 브랜드의 술을 만들어 판매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막걸리는 해외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중국 교포 사회가 주된 시장이었으나 최근엔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나 미국 등 선진국 외에도 인도와 베트남, 네팔 등에서도 현지인이 많이 찾는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전통주가 800개에 이르고 막걸리도 1000종이나 있으나 우리가 즐겨 먹는 맥주나 보드카처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은 아직 부족한데요. 우리 전통주가 세계에 알려지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전통주가 더 많이 보급되고 알려지고 소비되어야 하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전통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주와 막걸리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K-팝이라든가 한식에 접목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나 행사 등의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전 세계에서 맥주나 와인이 가지는 위상을 우리나라 막걸리 정도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